안녕하십니까, 올강소입니다. 클로봇의 2천억 유상증자에 대해서 올강소가 여러가지 해법을 제시드렸는데요. 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유상증자가 바로 다이소의 로봇 파트너가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시청자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자, 다이소는 다들 아시죠? 500원에서 5,000원까지 저가형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나 쿠팡과 이마트보다 더 실적적인 면에서 우량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다이소, 일본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입니다. 자, 이 다이소가 바로 로봇 파트너로서 클로봇을 선택하게 하는 그 부분이 이번 유상증자의 핵심인데요. 자, 매출 4조 원의 아성 다이소, 다이소가 클로봇을 선택을 하고, 클로봇은 다이소를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이 부분, 올강소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금일 영상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올강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클로봇의 2천억 유상증자. 그런데 이곳에 바로 한국의 핵심 유통기업 다이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클로봇의 DLS 인수는, 자, DLS는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이죠. 단순한 M&A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매출 4조 원을 향해 달리는 아성 다이소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수조 원 규모의 물류 자동화, 즉 물류센터 로봇으로 자동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투자에 실질적인 수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딜이 바로 DLS 인수라는 것이죠. 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이소의 독점 파트너십을 이번에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DLS,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이죠. 아성 다이소로부터 지금 4년 연속 수주를 달성하면서 사실상 독점 시스템 통합 파트너로서 클로봇은 지금 바로 다이소의 이 관계를 통째로 흡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DLS는 3,081억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다이소 세종 온라인 센터 같은 경우에 1,100억 원에 2027년 준공이 되고요. 양주 허브 센터 1,620억짜리 2028년에 준공이 되는 등 기확보 수주가 이제는 인수를 하게 되면 클로봇의 연결 매출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시스템 통합까지 모두 3박자의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는 카멜레온과 크롬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DLX의 시스템 통합 역량, 그리고 자회사 로아스를 통해서 하드웨어 조달이 결합하면 완벽한 국내 최고의 물류 자동화 플랫폼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이소가 뭐야? 자, 우리 시청자님들, 다이소, 우리 삶의 주변 곳곳에 매장들이 있죠. 이 다이소는요, 올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2년 박정부 회장이 창립을 했습니다. 1997년 서울 천호동에 1호점을 오픈을 했죠. 이때 아성 HMP가 약 76%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3년 12월 일본 다이소가 가지고 있던 지분 34.21%를 약 5천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100% 한국 토종기업으로 재탄생했죠. 전국의 매장 수가 1,600개 이상이고요. 하루에 방문객 수만 100만 명, 상품 수가 3만 회 종에 달합니다. 가격 체계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6개의 균일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24년 말 기준 이익 잉여금만 1조 원이 있고요. 매년 600억을 배당을 하는데도 지금 1조 원 이상의 이익 잉여금이 쌓여 있는 상태죠. 매출액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23년, 24년 2조대에서 3조대, 이제 2025년에는 4조 원 중반대까지 올라오면서 무려 영업이익이 이제 4천억까지 올라왔어요. 영업이익률이 9.35%로 쿠팡과 이마트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5,000원에서 500원 균일가 기업이 10%에 육박하는 이익률을 내는 것은 유통업계에 너무나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다이소의 다이소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비 양극화에 대한 구조적 수혜였죠. 고물가 내수 침체일수록 가성비 수요가 다이소로 집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나빠질수록 다이소의 방문 고객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구조죠. 그리고 카테고리 확장을 잘했어요. 뷰티, 패션, 건강, 기능식품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서 매출액이 고마진 구조로 급증한 것이죠. 더군다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이소에 방문하는 효과가 생겼어요. 원화의 악세와 K 관광 트렌드가 결합하면서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라는 올다무라는 신조어를 외국인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만들어버렸죠. 여기에다가 온라인이 고도화가 되면서 다이소의 온라인 물류 역시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다이소는 지금 물류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 인프라 투자에 그 독점적인 SI 시스템 통합 물류센터를 클로봇이 이번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다이소의 물류 거점은 남사 허브센터가 경기도 용인에 있어요. 그리고 부산 허브센터가 부산 강사에 있죠. 안성센터가 경기 안성에 있고요. 그리고 세종 허브센터가 바로 2027년 완공이 되고요. 세종 온라인센터 건설 중인데 이것 역시 2027년 완공이 되죠. 그리고 양주 허브센터 지금 2028년 완공이 되는데요. 세종 허브센터 단독 투자액만 4천억 원입니다. 다이소는 매출 성장에 맞춰 수조 규모의 물류 자동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DLS 즉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핵심 파트너였죠. 사실상 독점 파트너였습니다. 왜냐? 다이소가 4번 연속 선택한 물류 파트너였기 때문인데요. 즉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물류센터의 설계, 컨설팅부터 자동화 설비,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전 과정을 일괄 수주하는 물류 자동화 SI 전문 기업으로서 다이소가 모든 수주를 이곳에 맡긴 것이죠. 자, SI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으로 설계, 조달, 설치, 소프트웨어 연동, 유지 보수 전 과정을 하나의 계약으로 납품하는 즉 시스템 통합이라는 거예요. 다이소의 입장으로서는 오스트리아 크나베 셔틀 로봇, 독일 보이머의 컨베이어, WMS, WCS 소프트웨어를 각각 조달, 연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DLS에 전부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것이죠. 클로봇은 단독으로 이 수천억 규모의 수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DLS 인수가 그 해답으로 찾는 것입니다. 자, 다이소의 물류센터 지금 2022년 양주 허브센터 750억 수주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 세종 허브센터 미공개지만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세종 온라인센터 1100억이었고요. 양주 허브센터 1620억입니다. 자, 창사 이래 첫 단일 1000억을 돌파한 2027년 완공 시에 클로봇의 연결 실적으로 잡힐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상사 최대 3년 연속 수주 이런 부분들이 2030년까지 진행인데 다이소는요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자, 다이소의 양주 허브센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2030년까지 아성 다이소 온오프라인 전체 주문의 약 37%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 될 텐데 흔합, OSR 셔틀 478대, GTP 스테이션 ODS, DLS 자체 개발, WMS, WCS, OMS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DLS는 여기에 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첨단 자동화 설비 공급, AI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 유지 보수 전 과정을 총괄을 했습니다. 그런데 DLS가 이렇게 수주가 많은데 왜 적자를 봐서 클로봇이 인수 금액이 700억이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400억을 수여를 해야 된다 그럴까요? 다이소 수주에도 적자를 이어온 이유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수주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적자인가? 사실상 DLS의 적자는요. 사업 경쟁력 부재가 아닌 세 가지의 복합 원인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SI 업종이요. 선비용 후 매출입니다. 즉 1620억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매출
인식은 준공 시점인 2, 3년 후에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 사이 인건비와 설계비, 외산 설비, 선투자 비용은 먼저 발생을 하는데 다이소 세종 온라인센터 준공과 양주 허브센터 준공 모두 아직 진행 중인 상태예요. 수주 잔고가 쌓이는 것과 실제 이익이 잡히는 것 사이에 2, 3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태국 물류센터 사고인데요. 태국의 물류센터 사고 손해배상으로 2024년 순손실 5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자본 잠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데 2021년에는 영업이 흑자를 냈음에도 이런 일회성 손실, 초대형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사업 자체는 경쟁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산에서 이런 대기업이 왜 정리를 했을까? 두산그룹이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축을 재편하면서 DLS를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했어요. 지속적인 자금 수혈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각을 결정했고 클로버덱에 700억 정도의 인수 기회가 온 것이죠. 한마디로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적자의 본질이 태국 사고라는 일회성, 그리고 물류통합 SI의 시간차 구조, 그리고 모 회사 두산그룹의 지원적인 한계였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요. 선 비용이 지출이 돼서 재무 구조가 안 좋을 때 싸게 보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수할 때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그동안에 탄탄하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다이소 같은 기업들이 붙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소는 가장 핵심 물류 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마트나 쿠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런 다이소가 지금 독점적으로 물류센터, 물류 로봇센터를 DLS에게 주고 있는데 이 수주돼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독점적인 권한을 클로봇이 인수를 하고 이 부분이 연결 매출 구조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클로봇은요, 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검증된 물류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클로봇은 카멜레온, 즉 범용실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죠. 그리고 크롬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50대까지 가능하면서 동시 제어죠.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들이 하드웨어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이 장점을 가지고 지금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DLS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물류의 중심 레퍼런스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 플래티넘 파트너 국내 최고 등급 가지고 있는 거 알고요. 현대차 그룹 제로원이 직접 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 LG CNS와 컨소시엄으로 인천국제공항 다기종 로봇 5G 디지털 트윈 관제 수주했고요. 자회사 로아스를 통해서 북미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 600만 달러 수주했는데, 자,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그룹, KT, CJ 대한통운, HD 현대 로보틱스, 삼성물산입니다. 다이소에 대한 물류 자동화 로봇 센터를 만들어주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 현대, KT, CJ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노리면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를 체결까지 한 상태. 자, 월강소는요, 이번에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12% 지분율밖에 안 된다면 삼성에서 저는 욕심을 낼 거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 규모가 2천억이기 때문에 실권주가 발생이 되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여가 됐을 때 실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약 경쟁률 이런 거 다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번 유상증자 2천억 중에 1,600억 M&A에 쓴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여였다는 것이죠. 그냥 두산의 자회사 하나 인수한 게 아니고요. 한국의 다이소, 여기에 독점적인 파트너십 로봇 물류센터의 그 독점적 관계를 클로봇이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나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가 속도만 놓고 보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기업 하나를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직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일부 자금은 조용히 들어가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래량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뉴스 하나 붙으면서 왜 오르는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히든 기업의 딱 그런 작전 구간이에요. 앞으로의 속도는 이 히든 기업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돈 되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런 종목의 이름이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정말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아야지 진짜 큰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은 뉴스 보도 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 히든 종목을 언급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종목을 언급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진입 구간마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이거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비용 하나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진입 시기, 매수가, 목표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문자 했는데 갑자기 가입 같은 거 하라는 거 아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조회수가 많아야 이득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없고요. 비용 들어가실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로 수익 나올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발성 재미로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수익이 적으니까 알려준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딱 한 주만 매수해서 정찰병 삼아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해도 왜 제가 이런 종목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받아봤는데 아니라고 판단되시면은 앞으로 제 영상 무시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 그때 그냥 문자라도 한번 보내볼 걸. 이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세력은 다 들어오고 차트는 올라간 다음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력 타고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력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진짜 수익 나는 종목들 뿐이라는 거죠. 가입도, 비용 요구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수익 나오시면 그때부터 제 채널 꾸준하게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저였다면 속눈샘 치고 무료로 히든 종목이라도 받아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딱 한 주만, 딱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번의 경험이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히든 종목 하나만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한 달 안에 큰 폭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히든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그 단 한 통의 문자, 어쩌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수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놓치시면 후회, 잡으면 수익.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